안녕하세요. 이것비 교수의 신간일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거품의 배신, 제임스 햄블린 지음, 이현수 공김, 청림출판에서 22년 10월 5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원저의 제목은 클레인, 2020년에 나온 책입니다. 저자 소개를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인디애나 대학교 의학대학 졸업 후 UCLA 영상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현재는 매거진 어틀랜틱 작가이자 수석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즉 의사이자 저널리스트로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은 책으로는 우리 몸이 말을 할 수 있다면이 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이건 내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전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은 이 책 표지의 뒷면에 있는 글입니다. 우리는 왜 수없이 씻고 바르기를 반복하는가? 거품 샤워를 하지 않은 지 5년째. 덕분에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 몸과 지구를 살리는 최소한의 클린 혁명, 산업화 시대의 위생 혁명부터 자본주의 선두에 선 미용 산업의 민낯까지 매일 씻고 바르는 사이 무너진 피부 생태계와 지구 환경 이야기. 비눗방울 같은 21세기 화학물질이 우리 피부를 닦아내며 미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일을 잠시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책은 순수한 청결을 강조하며 성장한 비누 산업의 모순과 지나친 항균 세정제가 가져온 피부 문제, 화장품 산업의 과대 광고의 실체 등을 심도 깊은 취재와 연구를 통해 신랄하게 드러낸다. 당신이 거품 속에 살지 않고도 얼마나 위생적이고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된다면 그동안 믿었던 씻고 바르는 습관에 관한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총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장의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1장, 청결, 정말 우리 몸에 좋은 것일까? 2장, 정화라는 말에 숨겨진 비밀. 3장, 비누 거품이 만들어낸 거짓말. 4장, 광채에 현혹되는 사람들. 5장, 우리 몸에 해독이 필요한 이유. 6장, 건강한 삶을 위한 미니멀. 7장, 휘발성 화학신호 냄새의 역할. 8장, 프로바이오틱의 위생혁명. 9장, 화학물질 속에서 다시 생기를 되찾으려면. 책을 읽은 다음에 제가 몰랐던 것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비누와 세제의 차이를 저는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비누는 알칼리에 식물성 지방 혹은 동물성 지방을 넣고 열을 가하고 압력을 넣어서 고체 비누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고체 비누 판매량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다룬 미국 CNN 방송은 젊은 사람들이 고체 비누를 촌스럽다고 느낀다고 이유를 밝혔다. 샤워 젤과 대부분의 액체 비누는 진짜 비누가 아니라 일종의 세제이다. 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비누의 원료였던 돼지기름이 부족하자 미 육군이 개발한 제품이다. 즉 비누 역할을 흉내내는 인조 화합물로 분류되고 보통 석유로 만든다. 세제는 비누와 달리 다양한 대조법에 응용될 수 있으며 세탁과 설거지에 주로 쓰인다. 하지만 샴푸, 바디워시, 액체 비누도 거의 대부분 세제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10수년 전에 들었던 농담을 하나 해볼게요. 시어머니로서 손주 키우는 것이 참 힘들죠. 그것을 면제받으려면 3가지를 해야 된답니다.
할머니가 입에 꼭꼭 씹어서 아이에게 먹이거나 방바닥을 훔친 수건으로 아이 입을 닦아주거나 아이에게 할머니 발음으로 영어를 가르치면 며느리가 절대로 손주를 맡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농담 여러분도 들어보셨지요? 지난 30여 년간 아토피성 피부염, 습진,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여드름과 같은 염증성 피부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건선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피부과에 가면 항생제나 심하면 스테로이드까지 들어간 약을 처방받지만 금방 재발하고 혹은 악화되기도 합니다. 습진을 심하게 앓는 아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토피 행진으로 불리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한 천식을 앓는 유아들이 또래보다 땅콩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피부의 문제가 자가 면역 질환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한 피부과 교수가 한 말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기존 방식대로 씻지 말고 그저 몇 군데만 씻으라고 알려주면 그들은 금방 괜찮아집니다. 그 몇 군데가 어디인가 하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정도예요. 우리가 보습제를 써야 하는 이유도 너무 과하게 씻는 습관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충고한다. 즉 물로만 씻어도 효과가 있다. 물, 특히 따뜻한 물은 분비샘에서 수분을 지키려고 분비하는 유분을 서서히 제거한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책의 키워드인 피부 생태계 미생물을 가리키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우리의 피부 가로 세로 1cm 안에는 10억 마리 정도의 세균이 있고 피부 전체로 보면 수조 마리에 달하며 종류도 적게 잡아서 수백 가지가 된다. 2012년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지도도 완성되었다. 우리의 두 번째 게놈이라고 간주된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는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보다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또한 여성이 임신 중에 항생제를 복용하면 뱃속 아기의 마이크로바이옴도 다양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자연분만 과정에서 아기가 어머니로부터 받는 세균들이 마치 일종의 예방접종처럼 작용한다. 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만 3, 4세까지 자리를 잡고 면역체계는 대부분의 훈련을 마친다. 그래서 어린 시절 노출이 중요한 열쇠다. 즉 어릴 때 너무 깨끗하게 키우려고 애쓰는 것도 오히려 그 아이에게 해가 된다는 말이죠. 이처럼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거기에서 나온 대안이 피부 프로바이오틱입니다. 피부의 미생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이나 아니면 미생물을 직접 뿌려준다는 것이죠. 이 방면에 선두적인 연구자로 줄리아 오가 있는데요. 그녀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 피부 건강을 다지는데 근본이자 유효한 역할을 한다고 확신했다. 줄리아 오는 크리스퍼, 즉 유전자 가위를 기반으로 유전자 편집 도구를 개발해서 세균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세균의 어떤 형질이 면역 체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알아내고자 한다. 그녀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전적으로 강화한 피부 미생물을 증상이 나타난 후에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또 다른 방법은 우선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면역 체계를 최대한 건강하게 만들려면 예전부터 효과가 입증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답이다. 어린 시절에 다양한 노출을 통해서다. 기독교 교파 중의 하나로서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전통 방식으로 살아가는 아미시가 있습니다. 그 아미시 지역 사람들이 피부가 매우 반짝이고 좋고 그리고 천식과 알레르기가
적다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흙을 가까이 하며 햇볕도 쪼이는 생활이 바람직하다는 거겠죠. 화장품도 대형 화장품 회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피부병으로 고생해 본 사람들이 만든 화장품들, 그리고 최소한으로 쓰자는 미니멀리즘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 모두가 피부 관리나 샤워를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여러 실험을 통해 피부 관리와 샤워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 이런 습관은 완전히 사적인 영역이기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보가 필요하지만 제도는 소비자에게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업계 쪽으로 심히 치우쳐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개인 관리 습관이 우리 몸과 피부 및 주위에 서식하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며 오로지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려 했다. 이 책의 결론은 우리가 선별적 위생과 의미 있는 노출 사이에서 능동적으로 균형을 추구한다면 그 결과에 있는 일체감은 내가 지금까지 찾아낸 어떤 정의보다도 청결의 본질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들으시고 어떤 것을 실천하실 건가요? 비누와 세제의 사용을 좀 줄인다면, 그리고 화장품도 최소한의 것만 바른다면, 그리고 아이는 5살까지 시골에서 기른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를 수 있는 공동체 같은 것이 마련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 책을 매우 재미있게 읽고 그리고 유익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